반갑습니다. 2016년 7월 7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불타는 유령 도시 센트레일리아, 의문의 동영상 11BX1371,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당신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일본의 요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 7월 7일) 방송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이야기가 5개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러닝 타임들이 좀 짧아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무리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토크가 쓸데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료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 다 가가지고, 물론 베베님께서 자료를 미리 조사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아닌 다른 건 또 이제 있어서 괜히 이상한 거에 삘 받아서 거의 밤새다시피 했어요. 그 의문의 동영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1BX1371라는 요 이야기에 갑자기 삘 받아서 요거 좀 자료 좀 찾느라고 거의 어제 밤새다시피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정작 요게 정작 5분 조금 넘어. 와, 억울하다. 아니 10분도 아니고 5분 조금 넘는 거를 하려고 밤새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한국의 요괴들에 의해서 일본의 요괴들인가요? 예, 일본의 요괴들에 대한 또 요청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도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자, 카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환자가 끊이지 않는 방송. 왜 그러지? 예, 막걸리 빠돌림도 또 병원이시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다가 처음 오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 꽂히면 좀 그래요. 거기다가 제가 어제는 또 피곤해서 막 피로가 쌓여가지고 비몽사몽 하다 보니까 막 조사하다가 딴짓하다가 조사하다가 막 게임하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원꺼님 어서오세요. 아유, 해이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이원님 팬가입 깜짝이야. 이 뭐야. 해이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해이원님 팬가입 876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해이원님 어서오세요. 소설 쓰는 거 재밌네요. 아, 재밌죠? 소설 재밌어요. 삘 받으면 재밌어요. 전에도 좀 일찍 끝날 수 있다고 말한 적 여러 번 있었는데 진짜 늦게 끝난 건 항상 예상보다 더 늦게 끝났었죠. 미리 말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토크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라. 안동 김수민님 어서오세요. 일본 여기 다음엔 1박 2일 1박 2일도 예, 안 되죠. 모자르죠. 현직 장염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왜 요새 날이 또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가? 이렇게 장염이 유행인가요, 요새 또? 덤프트럭 조심하십시오. 저 세상 갈 뻔. 트럭에 치이실 뻔한 거예요? 아니면 살짝 치이신 거예요? 어휴. 일본 여기에는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적은 처음이죠, 오늘이. 77 2번이라 77 켄터키 가서 순살치킨 9,900원 하길래 시켜서 먹었습니다. 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연관이야? 77이 무슨 날인가요? 77이 2번이라 아까 77 켄터키 가서 순살치킨을 먹었대요.
아싸님 방송 듣다가 잠들면 꿈속으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또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아싸님 방송 시간에 와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방송을 매일매일 안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래, 여러분도 할 일 하고 방송 날은 이렇게 모이고, 그죠? (7월 7일이라) 77 켄터키가 행사한다고요? 난 77 켄터키는 처음 들어봐. 강아지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추천 고맙습니다. 아, 몸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쉬세요. 꼭 12시에 다시 안 오셔도 돼요. 내일도 날인데 뭐. 내일 녹방에 오셔서 추천해 주셔도 되잖아. 인파선 부은 거 가라앉았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조기방송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환자가 끊이지 않는 방송. 난 진짜 왜 그러지? 뭐지? 우리 방송 뭐 귀신의 저주인가? 여러분 맨날 섬님 아프지 마세요 해놓고 저는 괜찮은데 저는 그냥 피곤할 뿐인데 뭘 했다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입니까? 뭘 했다고? 이건 너무하잖아. 나 뭐 했다고? 나 약도 안 빨았는데? 아니 뭐 크크크도 몇 개 없는데? 이거 잘못됐는데요? 운영자님 이거 가져가세요.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왔어 방송 켰네. 아 이거 빨리 주고 가야지. 아 이거 빨리 올리고 퇴근해. 그거 아니에요?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게 무슨 경우죠? 크크크 몇 번 나왔다고. 이상한데 이거? 이건 진짜 뭐가 있는데? 여기 운영자님 계신 거 아니에요? 응? 야 왔어 방송 켰다. 이거 빨리 줘라. 쟤 요즘 이만세 방송하는 것 같던데 이거나 빨리 줘라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예, 운영자님 어딘가에 계시고 계실 지켜보고 계시는 운영자님 계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크크크를 많이 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몇 개 없었어요. 크크크가. 근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이 돼버렸네요. 신기반기하네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살 시작해 볼까요? 아 오늘 시간 많이 끌어대는데 벌써 시작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불타는 유령 도시 센트레일리아 요거부터 듣고 올게요. 추천송을 뭘로 하지?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방제 보고 주셨나? 공포라디오 히트다 히트. 방제 웃겨. 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줘라야. 그거 아니야? 아유 맥미님 고맙습니다. 4 더하기 4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상어송이요? 상어송을 내가 없애든가 해야지. 왜 좋아하시지 상어송을? 참 신기하네. 미스테리하네. 맥미님 4 더하기 4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제발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를 도와주세요. 추천 눌러줘요. 제발요.
불타는 유령 도시 센트레일리아. 게임 원작이자 공포영화 사일런트 힐의 모티브가 된 도시 센트레일리아. 화마가 꺼지지 않는 지옥마을 센트레일리아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커다랗게 경고판이 있는데요. 땅속 아래에 화마가 이글거리고 있으니 걷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살벌한 경고입니다. 갈라지고 뒤틀려 있는 아스팔트엔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센트레일리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가 죽음의 마을이라고 불리기 전엔 탄광, 석탄유가 풍부해서 1890년대 인구수가 2761명에 이르는 꽤나 부흥하는 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1962년 5월 27일 지방정부에서 고용된 소각회사 직원들이 센트레일리아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까지 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에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했지만 불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었고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매립장에 버려진 탄광 구덩이의 석탄에 옮겨붙으면서 지하에 버려진 탄광에도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던 무연탄은 그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을 끄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차력으로 덮어보고 4만 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도 보고 갱도를 모래로 막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소가 다 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무연탄 때문에 센트레일리아는 말 그대로 지옥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그해 2번의 진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한번 진화 시도가 계획되었으나 주에서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979년까지만 해도 지하 탄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센트레일리아의 주유소 주인이었던 존 코딩턴은 주유소 연료 저장고에 연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저장고에 긴 막대기를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장고는 무척이나 뜨겁게 느껴졌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저장고 안에 온도계를 매달아 넣어보고는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장소 안 가솔린의 온도는 무려 77.8도씨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탱크 및 10m 안엔 537도씨라는 측정값이 나온 거죠. 이 사태로 펜실베니아주 전체에 센트레일리아에서의 화재가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지하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도로마저 갈라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기에 이르자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애썼으나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습니다. 1981년 한 12세의 소년이 집 뒷마당에 생긴 직격 1.2cm, 깊이 46m의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꺼졌고 그는 간신히 튀어나와 있던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그의 사촌이 달려와 그를 끌어올려 구조했다고 합니다. 불타던 지하 탄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유독 가스마저 발생되기 시작하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1984년부터 4,200만 달러를 들여 주민들을 강제 이주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완벽한 유령 도시로 1981년에 1,000명에 이르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떠나게 되면서 2007년에 9명, 2013년엔 8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시 내의 건물 또한 거의 모두 무너져 내렸는데 2002년도에는 센트레일리아의 우편번호인 17927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도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금 지원 정책이 끝난 상태라 주민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찰흙으로 덮어도 보고 4만 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도 보고 갱도를 모래로 막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소가 다 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무연탄 때문에 현재 센트렐리아는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화마, 지옥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센트렐리아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번즈빌이라는 도시 밑으로도 불이 번지게 되어 번즈빌 또한 폐쇄되었고 탄광은 지금도 불타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도 250년 동안 더 불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불타는 유령 도시 센트렐리아 보고 왔습니다. 무섭죠? 뭔가 감사합니다. 뭔가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바닥이 땅 밑에 막 불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재난이죠, 재난. 다랭이님께서 스티커 5개 선물, 두둠치 출석 감사합니다. 예전에 두둠치님이 두둠치님 전용 스티커였는데 이거. 자, 시와 그림님 어서 오시고요.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번즈빌로 불이 번즈. 번즈빌로 불이 번즈. 현세의 지옥이는 그저 완전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청월희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연탄이 무서운 게 불이 잘 안 붙는데 한 번 붙으면 끝장이죠. 사일런트 힐이 이 마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예, 두둠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사일런트 힐. 뜬금없지만 전 저열기를 사용해서 대체 에너지를 전 왜 항상 뜬금포로 빠지는지 왜 혼자 얘기하면서 혼자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천사님 어서오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디오 모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오늘 컨디션 안 좋은 분들 또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기를 뒤풀이를 간단히 하고 빨리 창을 얼리고 재워야지 안 되겠어. 흑만시대님 스티커 1개 선물 감사합니다. DJ와의 의리 감사합니다. 섬님 웃음소리 너무나 좋은 거. 제 웃음소리가요? 자, 라이안나님 또 감사합니다. 아유, 100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오늘도 조기 방송은 글렀네요. 안단테님 어서 오세요. 상어성학과 나왔습니다.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상어성학과 헤이원님 아까 계셨잖아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때 틀어드렸는데,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까 상어성을 원하셔서 처음으로 틀었죠. 저 오늘 하루 종일 배 아팠습니다.
뭐 안 아픈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환자 방송인데?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진짜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예? 아프지 마십시오. 리액션 웃기네. 저 괜찮습니다. 시추 빨간 혀로 노래하는 건 언제 들어도 빵 터집니다. 예,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예, 진짜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섬님의 기지살인 사건 듣고 솔직히 다른 방송에 어디 갔어? 다른 방송 같은 내용 들어봤는데 섬님 방송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편성과 자료 정리와 섬님의 꿀성대가 색다른 맛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게 거의 초창기 때 했던 거라 좀 읽는 게 좀 되게 어색했던,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밀라그로스님 전 너무 튼튼합니다. 아 튼튼해야죠 여러분들. 저 일하다가 발목 삐었습니다. 근데 잘 걸어 다녀요. 많이 안 아파요. 한단태님. 아 나도 아픈데 나 일하다가 다리 뼈는데 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 괜찮아. 아이 애미야 나 다리가 아프다. 발목이 뼈다. 아이 애미야 괜찮다. 애미야 난 괜찮다. 그래 애미야 나 걸을 수 있다. 애미야 아이 괜찮대도 그러네. 애미야 난 걸을 수 있어. 그래요. 진짜 아프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아프지 마세요. 계단 내려가다 접질렀어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진짜 저기 이제 저 안단태님 이제 관절 조심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예. 관절 한번 나가면 이제 끝장입니다, 진짜. 자, 오늘 푸닥거리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푸닥거리 어떻게 하지? 아유 퐁퐁님 감사합니다. 퐁퐁님도 아프신데 또 이런 또 선물을 고맙습니다. 퐁퐁님. 아이 펑펑님 감사합니다. 아이 애미야 내 심장이 싱쿵. 애미야 내 심장이 디근. 펑펑님 아프지 마세요. 펑펑님 아픈 거는 저의 심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싱쿵싱쿵 뒤근뒤근 불렁불렁 발랑발랑. 아이 캣니프리마 하드비트 완벽 그 자체. 펑펑님도 완벽하게 나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펑펑님. 우리 반 굿 한번 해야겠네요. 자, 굿 한번 해야 되나? 방송 화면을 굿판으로 바꿔야 되나? 방송 삐지를. 아예 행복만님 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제 이어서 드릴게요. 행복만님 10년이 가도 나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됐고요. 백구가 있었어요? 있었네. 아 백구. 아 백구. 그래요? 장기 돌림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네. 리액션에 BJ가 지치는 방송이 추가될 듯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포 라디오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네, 공포 들으러 왔는데 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너무 과하게 너무 약 바른 거 아닌가요? 딱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공포 라디오가 맞는지 제 약반 라디오인지 이야기는 질이니까요. 반전 매력이 대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는 지리게 항상 준비하도록 노력할게요.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추천송은 뭘로 하지? 추천송은 싱글벙글로 할게요. 질찻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추천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0점이 되었으니까 너도 강퇴.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연예인들은 무속인과 비슷한 팔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 할 뿐이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특히나 기의 흐름이 같아서 귀신을 많이 보고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는 녹음실, 개그맨은 소극장 같은 무대, 그리고 배우는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귀신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이번엔 귀신을 만난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데프콘. 데프콘은 대학 입학 후에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인지라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중고차답지 않게 신차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연비도 별로 들지 않는 좋은 차로 보여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 강의가 끝나고 근처 영화관에서 여자 후배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조금 늦은 밤이었는데 다음 날은 휴강이라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대천으로 드라이브 겸 조개구이를 먹기 위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비도 오겠다.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고 대천으로 가는 길에 밖을 보니까 멀리서 하얀 옷에 노란색 우산을 쓴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프콘이 자세히 보니까 찢어진 우산을 들고 가고 있길래 태워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왠지 차도 비에 젖을 것 같고 또 그 여자 후배와 함께 있는 분위기도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조금은 찝찝했지만 계속 가는 도중 반대편 창문을 잠시 훑듯이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대천 쪽으로 가다 보면 다양한 능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능선의 저 멀리서 한참 전에 보았던 그 여자가 공중에 뜬 채로 그 능선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보이나 싶어 같이 있는 여자 후배에게 물어보니 함께 있던 그 여자 후배도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프콘은 정신을 다잡으며 운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두려움을 떨치려 했었고 여자 후배는 두려움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구이고 뭐고 일단 여자 후배를 데려다 줘야겠다는 마음에 후배의 집으로 갔고 다행히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진을 하기 위해 백미러를 본 순간
도로에서 보았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데프콘은 그대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1년간 너무 무서워서 그 차를 잘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현기. 일본의 한 여관에 775호방에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고 촬영을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여관에서 예전에 불이나 나나코라는 여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건 나나코의 나나, 이것은 7을 뜻하고요. 코는 5입니다. 775호방 나나코. 무언가 꺼림칙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775호방에서 카메라 감독님과 오디오 감독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오디오 감독님이 비명을 지르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고 합니다. 놀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방금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아니, 방금 화재 경보기가 울렸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오디오 감독을 보았는데 거짓말 같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김현기가 놀라면서 카메라 감독님께 반말까지 해가며 빨리 나가자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얼른 나가줘고만 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팀이 모두 철수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후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카메라 감독님 뒤에 서 있는 여자 귀신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베 대지진이 났던 근처 시골 마을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귀신 씌인 우물이 있다고 제보를 받고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우물은 매년 한 명 이상 자살을 하거나 빠져 죽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사코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우물에 가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퇴마사를 데리고 와서 앞장 세우고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물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손톱 자국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촬영을 다 마칠 때쯤 갑자기 촬영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현기 씨, 그 우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 감독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길 어떻게 들어가요? 밧줄로 묶고 캠코더 들고 들어가 봐요. 잘 잡고 있을게요. 아유, 안 돼요. 전 그렇게 못해요. 아유, 못 들어가요. 감독은 계속 진지하게 우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김현기는 절대로 못 간다고 거절했는데 거의 30분간 감독이랑 신랑이 끝에 우물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촬영을 접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김현기는 감독이랑 아까 있었던 일로 꿍에 있기 싫어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아까 너무했어요 진짜. 네? 뭐가요?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서 찍으라고 하신 거요. 네?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촬영 감독은 정말 모른다라는 표정이었고 30분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김현기뿐만 아니라 코디와 스텝 전부 소름이 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물이 있던 산 쪽을 향해 절을 한 번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문희준이 H.O.T 시절
혼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녹음실이 귀신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 녹음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문희준은 두려움을 참고 녹음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곧 눈앞에 거꾸로 매달린 여자 귀신이 나타나 문희준의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중에 녹음을 그만두고 심호흡을 하려는 순간 왜 안 불러? 두 번째 이야기,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듣고 왔습니다. 여담이지만 김연기 씨 이야기는 호기심 천국에서 갔던 촬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가수들은 귀신 보면 대박 난다면서요? 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가수들의 귀신 이야기, 뮤직비디오에 찍히거나 뭐 녹음실에서 목격되거나 그때 나왔던 귀신을 목격했던 또는 귀신이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뭐 그 앨범들이 다 대박이 났었죠. 선풍기 없어도 시원하군요. 꼬마키 사건님, 아쏘님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별탄다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싱이님 반갑고요. 광덕이 에볼라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약간 지리군요. 아유, 회의원님 또 7개 선물 감사합니다. 회의원님 7개 선물. 날 만난 기간 7 럭키야. 고맙습니다. 예, 우물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우물이면 싸다코가. 병실에 저 혼자 있는데 어떡해요. 오, 병실에 혼자 계세요? 1인실이에요? 선영씨님 안녕하세요. 네. 가브리엘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다솜님은 왜 이 이모티콘은 뭐죠? 왜 삐진 거죠? 네, 진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샤나님, 섬님 저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문희준이 녹음했던 게 캔디였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녹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녹음하는데 봤다라는 거. 왜 남자 귀신은 없는 거죠? 남자 귀신은 있죠. 총각 귀신도 많죠. 그 우물에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홀려서 빠지게 하거나 빠지게 만들거나 죽는 사고, 익사하게 만들거나 빠지게 하는 거, 자살. 다 틀렸다. 남자 귀신은 군대. 아니에요. 실제도 많아요. 생활 속에서도. 섬님, 저 닉네임 바꿨습니다. 관훈장님의 원래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여배우 2명이 촬영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2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독이 뭐 하는 거냐고 화내니까 여배우가 감독님이 컷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예세라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진짜로 감독 목소리로 컷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섬님, 학교 괴담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괴담이 웅크림 말처럼? 알겠습니다. 관원장님. 예사라님 들어가세요. 희연님 또 백국의 섬.
안 지겹습니까 백구? 학교 괴담이, 근데 학교 괴담이라는 게 다 뭘 저도 할까 했다가 너무 뻔해서 그 동상이 12시가 되면 갑자기 이순신이랑 세종대왕이 싸우질 않나, 책번은 엄마와 딸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나, 막 이런 것들 뿐이라 모르겠어. 좀 더 신박한 뭔가 신선한 그런 괴담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월희애님 100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청월희애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들 다 있네 다 있어. 감사합니다. 마서님 방송에도 괴담이 있네요. 백구는 안 나오고 한고만 나오는 괴담. 과거에도 호기심 천국에서 김영기 씨 무서운데 가는 거 여러 번 봤었는데, 김영기 씨가 일본 말을 할 줄 알아서인지 일본에 가는 거 종종 봤었는데 그 무슨 사고 많이 나는 터널. 터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누나키 터널. 거기 갔었나 보다. 김영기 씨 아내분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거기 이누나키 터널에 갔었구나, 김영기 씨가. 그런 터널이 일본에 꽤 많아요. 그죠? 일본도 워낙에 또 요괴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아니에요. 그죠? 우주정복하자님 우정자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주정복하자가 낫지 않나요? 다른 방 가면 우정자가 뭔지 모르잖아. 아미초등학교요? 아미타빌 초등학교인가? 문희준. 귀신이 음이 좋아서 따라 불렀나보다. 귀신들이 원래 흥이 많대요. 이누나키 터널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에서 나왔었죠. 제가 따로 리뷰하기도 했었고. 홍록기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와달라고 했는데, 홍록기가 매니저랑 행주대교를 건너려고 하는데 타이어 펑크가 매번 나서 뭔가 싶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있는 남자 귀신이 방해한 거라고 했다네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 가서 살래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아역 전문 배우이신 분 신내림 받아서 무당됐잖아요. 딴방 안 가서 괜찮아요. 딴방 안 가실 거면 앞에 왓썹도 다르시면 더 좋죠. 왓썹 별표 우정자 딱이네요. 유후 딱인데요. 자, 다음 벌써 뭐야, 시간은 벌써 21분이야? 뭐 했다고 21분이야? 다음 이야기 듣고 올게요. 한 것도 없는데 21분이네. 시간 빠르다. 토크했죠. 그러니까 뭐지, 나 별 얘기 근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오, 이상하네. 백구가 이랬어요. 만남이 많은 방송이 잡소리가 많은 방송. 진짜 오늘 유튜브에도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 덧글이. 어제 방송이었나? 그제 방송이었나? 그제가 아니구나. 엊그제 방송이었나? 언제 거였나? 어떤 분이 잡설 싫어하시는 분들은 14분부터 보세요. 14분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덧글을 남기셨더라고. 그래서 잡설이가 많다고 한 건 아니고, 잡설 싫어하시는 분들은 14분부터 보시면 우선 이야기 시작합니다 써놨길래 제가 그 밑에다가 잡설 싫어하시면 편집본으로 보세요, 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 그 무편집본을 처음 보신 거예요. 다른 거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떴겠죠. 네, 무편집본이 이제 떠가지고 그걸 처음 보신 분이라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잡소리가 많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거라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무편집본도 있으니 무편집본도 많이 애정해 주세요라고 그냥 댓글 남겼죠. 예, 여러분들 잡설 싫어하시는 분들, 예, 잡설이 싫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편집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섬님이 인기 많아져서 좋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네요. 아니 섬님이니까 섭섭한 건가요? 인기가 많아진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실감은 안 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자, 아까 저거 틀어달라고 했죠? 엘사. 엘사 추천송 어딨냐? 또 찾아야 되잖아. 여기 있다. 네, 요걸로 하고 의문의 동영상 11BX1371 요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의문의 동영상 11BX1371 요게 굉장히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한 영상이었다고 해요. 예, 어떤 영상인지. 예? 왜? 스카이님 왜요? 원래 좋아하는 분이 인기에 안 많으면 소문내고 싶고 많아지면 섭섭하고 나만 알고 싶고 막 이런 건가요? 왠지 못 볼 것 같아요. 아예 막히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스카이님 뭐 저 왜 부르셨는지? 예? 대답 없으면 오라이 애정한다고요. 예, 그거 맞아요. 이진법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이진법에 그런 암호들이 많이 있는. 예, 일단 보겠습니다. 갑니다. 공포라도 한다. 언니, 공포라디오 들을래? 제발 좀 나와봐. 왓썹의 공포라디오 같이 듣자. 나 혼자 무서워. 미스테리도 하고 겁나 지려. 기저귀 챙겨와. 공포라디오 들을래? 추천만 눌러줘도 좋아. 꺼져요. 캔 볼 거야. 에이 슈발. BX1371 2015년 5월 유튜브에 무언가 기분 나쁜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음침한 버려진 폐건물에 까마귀를 연상케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착용한 가면은 유럽의 흑사병이 퍼졌을 때 의사들이 착용했던 방독면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담은 듯한 이 영상은 기괴한 잡음으로도 가득한데요. 먼저 영상의 제목과 본문은 숫자 0과 1로만 구성된 이진 코드입니다. 이를 해독해보자면 제목은 스페인어로 죽음을 뜻하고 본문의 설명 역시 너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스페인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국에선 11BX1371로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본문의 암호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영상 전체가 암호로 가득 차 있죠. 이 영상이 올라온 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게임이나 영화의 홍보물 또는 흑사병 의사의 가면을 착용한 것으로 미루어 미국에 대한 생화학 테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를 풀기 위해 도전했는데요. 바깥 풍경에 잠깐 지나가는 숫자는 미국의 백악관 좌표였고 모스부호를 해석하고 단어를 재배치하여 대통령을 죽인다는 뜻의 암호를 푸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 가득 나오는 잡음인데요. 이 안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의 잡음을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여 스펙트럼 주파수로 표기하면 영어로 너는 이미 죽어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문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어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외에도 많은 암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후 또 다른 새로운 영상이 등장합니다. 분위기와 연출은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괴기스럽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풀숲에서 괴기스럽게 서 있다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리곤 전작과 마찬가지로 화면 속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암호들을 집어넣었죠. 후속 영상인 11B31369인데요. 그리고 이번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소름 끼치는 여성의 등장신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현재 많은 이들이 해독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며 진정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의문의 동영상 11BX1371 보고 오셨습니다. 이거 한국 유튜브로는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한국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봤는데요. 네, 후속작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몇 개 제가 이제 풀린 암호들에 대한 의미는 얘기해드렸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보셨구나. 영상 너무 잘 만들긴 했는데 짜증나서 시작해서 나오는 사람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사이코 아닌가요? 예, 아이고. 저도 너무 소름 끼쳐서 중간에 해석본 봤었는데 못 보겠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예, 잡음 때문에 소름 돋네요. 추천 영상을 이진법으로 만듭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렇죠? 되게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밤새 와 이거를 조사하고 해석본 보고, 그리고 특히 아까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진짜 신기한 게 오디오를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띄워서 스펙트럼으로 딱 표시를 했더니 이미지가 뜨는 거. 그걸 제가 직접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쓰는 더빙 프로그램에 넣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에 띄운 게 제가 직접 띄웠던 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걸 밤중에 그걸 하고 있으니 저의 멘탈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저희 멘탈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아가리 희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게 진짜 제가 띄운 거라니까요. 자료 화면을 찾은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직접 제가 해본 거예요. 된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목소리 개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은 하루인데 방송은 5분. 구라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미 여기서 보여드렸으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영상이 포함된 건 줄 알았습니다. 저 화면하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아까 유튜브 화면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거고 띄운 거고, 아까 그 화면도 제가 직접 돌려본 거고, 그 마지막에 또 이제 그 위키피디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 영상에 대한 암호 푸는 그 내용들, 그것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다른 데서 영상을 찾아서 올린 게 아니라. 네, 한밤중에 저거 보면 누구나가 멘탈이 아작날 듯. 네, 잘 자요 아가리 형님. 5분이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두 번째 영상은 일부러 많이 잘랐어요. 첫 번째 영상은 그래도 어쨌든 그게 메인이니까 한 중반까지 보여드리다가 뒤에 제가 멘트를 넣었지만, 두 번째 영상은 차마 또 오히려 더 기괴하고 막 이상해서 중간중간 좀 잘랐어요. 해의원님 별풍선 7개 선물 감사합니다. 날 만난 건덕키야 감사합니다. 우리 미면님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사이코패스라서 저런 걸 만든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뭘 뜻하는 건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그걸 모르겠네요. 저거 말고도 지금 유튜브에 뭔가 좀 저런 영상들, 저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굉장히 기괴스럽거나 뭔가 뭔가 초자연적인 뭐 그런 영상들이 몇 개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찾는 대로 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이건 제가 베베님한테 조사하라고 못 맡기겠어. 저 양반 심장이 또 콩알만해서. 머리 좋은 의문에 관심 받고 싶은 공대생. 아니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싫어요, 찾을 거예요. 공포 라디오 아닙니까? 무서운 거는 하나씩 다 한 번씩 훑어봐야지. 그래도 스노프 필름은 내가 그거는 차마 못하겠어요. 스노프 필름까지는. 오, 샤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샤나님. 수고하셨어요. 멘탈 잘 챙기세요. 와, 샤나님. 샤라님 감사합니다. 멘탈 잘 챙기세요. 시민석 잘 크로세 여러분들 낙골점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르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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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힘차게 오르난시.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멘탈이 그냥
하겠습니다. 아, 음악이 너무 짧은데 이거. 음악이 짧다. 스너프는 진짜 제가 원래 극혐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괴담이나 사연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약간 좀 막 살인 사건 막 이렇게 뭐 범죄자 막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소개 일부러 안 하려고 막 노력했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살인마 얘기, 범죄 이야기 또 좋아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작해서 그나마 이제 그쪽은 좀 면역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근데 스너프까지는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도 아마 영정당할걸요? 스너프는 해도 내가 영정당해요. 예, 스너프는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쵸, 소지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다고 다 모자이크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러니까 뭐 영상은 안 보여줘도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뭐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나는 별로 스너프 별로. 스너프가 뭐냐면요, 사람 막 자르고 죽이고 막 쑤시고 하는 거를 필름에 담은 거예요. 그게 스너프 필름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가짜라는 얘기는 있는데, 가짜든 진짜든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괴담 중에 스너프에 관련된 괴담 이야기는 하나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할 수 있으면 할 텐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야동에 아는 여자아이를 보았단가? 그런 얘기는 하나 있어요. 괴담인데 야동을 봤는데 아는 여자애가 나왔는데 뭐 하여튼 미국 얘기. 곤룡님 별풍선은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권영님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싶어 나도 싶어 100번 우리 지금 만나. 감사합니다 권영님. 정말 역겹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너프는 내용 자체의 잔인함도 있지만 그런 영상에 바이러스 같은 게 숨겨져 있어서 보는 순간 사람의 컴이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자체에도 바이러스를 심을 수가 있어요? 실행 파일이 아닌데도? 그럼 뭐 EXE가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뭐 AV 아니나 뭐 MP4 이런 거 자체에도 바이러스가 심어질 수가 있어요? 스머프? 스머프 필름은 괜찮겠다. 네, 스머프 필름. 자, 다음 이야기 듣고 올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이제 우리 좀 무서운 귀신 이야기도 들었고 또 좀 멘탈 나갈 뻔한 영상도 보고 왔으니까 받을 때 그럴 수 있겠다. 뭐 다솜님이야 하는 일이 간호사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번 이야기는 당신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흔히 알고 있는 공포증도 있지만 뭔가 좀 신기한 공포증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공포증들이 있는지 한번 그 공포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고 올게요. 자, 이번 이야기의 추천 멘트는 뭘로 할까요? 자, 이번 이야기의 추천 멘트는 그냥 꿈꽃도나 합시다. 우리 딸 목소리로 힐링 한번 하고 갑시다. 꿈 꿨다. 귀신 꿈 꿨다. 무서웠다. 추천 안에서 귀신 꿈 꿨다. 추천 줄차 부탁해요.
당신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포증은 공포로 하는 대상이나 상황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혹은 공포감을 주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피하게 되는 것으로, 심할 경우엔 호흡 곤란까지 오기도 한다는데요. 이로 인해 2차적인 사회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공포증이란 것은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되거나 후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 생긴다고 하는데요. 막연히 있다고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공포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포증으로 고소공포증을 들 수 있겠는데요. 고소공포증은 비교적 심각한 편에 속하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가게 되면 추락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심하면 공황 발작까지 일으킨다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계단 공포증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막연한 공포증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인공포증이 있는데,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며 현대사회에 특히나 많이 생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증은 공공장소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또는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런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대인공포증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음식을 먹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대개는 1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세에서 6세의 어린아이들이나 30대 이상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줍음이 아닌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한 괴로움을 야기하고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 등에도 현저한 장애를 유발한다고 하죠.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진 않으나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어렸을 적부터 지나치게 행동을 억제하는 소인이 많다고 하며 부모의 양육 방식 또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파생된 공포증으론 시선 공포증이 있는데요. 정면 공포증이라고도 불리며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을 쳐다보는 것과 또 타인이 자신을 보는 것이 극심한 공포로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은 폐소공포증입니다. 폐소공포증은 엘리베이터나 터널, 비행기 안 등 닫힌 공간 혹은 어두운 공간, 창문이나 문 등이 모두 닫혀 있는 경우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심할 경우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이 폐소공포증과 비슷한 것이 바로 심해공포증인데요. 심해공포증은 심해나 심해어 같은 것에 대한 공포인데 실제로 겪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이 심해공포증은 어렸을 적에 바다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그 어두움과 막연함이 원인이 되는 공포증으로 우주공포증이 있습니다. 우주공포증은 인간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에 압도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으로 시야의 한계를 초월하는 광활함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턱 막힌다거나 공황 장애가 생기고
우주 한복판에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죠. 다음은 광대공포증입니다. 광대공포증은 서양권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엔 동양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대나 거짓 분장을 한 모습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도 겪었던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광대는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지만 공포영화나 살인자로 인해서 무서운 이미지로 작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다음은 조금 독특한 공포증으로 거울 공포증 그리고 배꼽 공포증이 있습니다. 거울 공포증은 거울을 영적 매개체라고 생각하여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포증인데요. 이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치우게 되고 작은 손거울마저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울 공포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고 하죠. 배꼽 공포증은 타인의 배꼽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꼽에도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공포증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태아 시절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공포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갑작스럽게 떨리고 전율이 느껴진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빠르게 뛴다. 땀이 갑자기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난다.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다. 속이 불편하고 토할 것 같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오한이 난다. 자제력이 상실되고 미칠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몸의 감각이 둔해진다. 주위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 같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는 공포증이 혹시 있었나요? 학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공포증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다양한 공포증들을 도래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생긴 다랑언니 감사합니다. 졸잼. 예,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증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소개되진 않았지만 환공포증 또 유명한 공포증 중에 하나가 있죠. 다솜님은 광대공포증이랑 심해공포증, 선단공포증도 있다고 하고요. 저 공포증 있는데 이거 거의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힘들죠. 환공포증이 거의 이제 뭐 환공포증은 약간 공포라기보다는 더 약간 좀 혐오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그죠? 아유 길가닥꿍했더님 감사합니다. 네, 혐오 그렇죠. 제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공포증은 약간 그 공포증보다는 이건 누가 봐도 보세요. 잠깐만 해소공포증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솜님이 있다고. 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봐도 이제 이 썸네일로만 봐도 예. 이건 그냥 혐오잖아. 혐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공포라기보다 막 무섭고 막 떨리고 이런 거보다 아유
그냥 이거잖아, 그죠? 약간 좀 더 심리적인 그냥 그런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서리 공포증이라고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모서리, 이런 모서리, 이런 모서리, 이런 모서리 뾰족한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모서리다. 오늘 방송은 혐오 방송인가요? 선단 공포증? 그렇죠. 아, 이게 선단 공포증이 모서리 공포증인가?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또 폴티니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유, 길가다 콩했자님, 폴티니님 잠시만요. 자, 그리고 혈액 공포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티시적인 거 있잖아요. 뭔가 그 패티시가 강해지면 변태가 되듯이, 변태가 되지만 누구나 패티시 성향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포증 역시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공포증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크로필리아만 되지 마시길. 정신의학적으로 공포증에 가질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공포증, 환공포증, 심해공포증, 선단공포증 등은 공포증이 아닌 혐오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워낙에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사투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표준어로 인정하듯이 이제 이런 혐오에 더 가까운 것들도 이제 공포증으로 서서히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또 슬슬 있는 것 같고. 아재 공포증은 뭐야? 자, 공포증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몸이 갑작스럽게 떨리고 전율이 느껴진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빠르게 뛴다, 갑자기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난다,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다, 속이 불편하고 토할 것 같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오한이 난다, 자제력이 상실되고 미칠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몸의 감각이 둔해진다, 주위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 같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4개 이상이 해당되면 그 해당되는 공포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의심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모든 가지수가 다 해당되는 게 있어. 여러분, 이건 다 아마 공감하실 걸? 급동. 급동, 설사, 몸이 갑작스럽게 떨리고 전율이 느껴진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빠르게 뛴다, 갑자기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난다,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오한이 난다, 자제력이 상실되고 미칠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몸의 감각이 둔해진다, 주위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 같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최악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설사 급동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길가다 콩해천님과 폴티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티님 별풍선 100개 선물 완벽 그 자체 내 가슴이 심쿵. 아이 고맙습니다. 지근 감사합니다. 캔유필마 하트비트. 아이 고맙습니다. 심장이 뒤근뒤근 발랑발랑 펄렁펄렁 캔유필마 하트비트. 심장이 핫뜨거뜨거 핫뜨거뜨거 핫. 감사합니다. 폴티니님 완벽 그 자체이십니다. 싼내 썼어.
공포방에서 똥 얘기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따님이 올해 5살인가요? 아니요, 초딩입니다. 저거 녹음한 게 아마 6살 땐가 그래요. 똥뿐이니까. 섭님 방송 본 지 1년 다 돼가는데 팬가입 안 하는 시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팬가입이 뭐 방송 본 지 1년 됐으면 무조건 팬가입하라는 법도 없고 뭐 어쩌겠어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팬가입을 안 하셨어도 1년 동안 와주셨다는 거는 뭐 1년 동안 와주셨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해요? 아유 또 헤이원님 7개 선물 감사합니다. 혜이원님 럭키 감사합니다. 성원시연님 1+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채팅 올려보세요. 완전 싫어 하나 입력했습니다. 또 왜 올리래? 뭐 어딨어? 친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 방귀를 계속 참으면서 왔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방귀를 뀌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설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똥국물 헨젤과 그레텔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헨젤과 그레텔이라니. 재현해주세요는 뭐야? 재현해주세요 뭐예요? 헨젤과 그레텔 똥국물을 어떻게 재현합니까? 아무리 제가 약을 빨았어도. 취직하면 팬가입할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1년 6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숙명령님 뵌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닉인데. 저번에 유튜브에 한 공포 게임 영상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그게 막 싱크가 겁나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싱크 맞추는데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일단 저거는 다 했거든요. 경희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 뭐냐 슬렌더맨은 편집 다 마치긴 했는데 그냥 슬렌더맨은 나중에 올리려고, 그거 먼저 올리려고요. 레이어스 오브 피어부터 올리려고. 지금 1부 2부 했는데 한 4, 5부까지 해야지 완료될 것 같은데 먼저 한 거부터 올릴지 어떡할지. 경희님 36개 선물 감사합니다. 경희님 고마워요. 36개는 뭐라고 해야 되지? 36개 출행량인가요? 급동이라면 36개 출행량을 빨리쳐가지고 내가 헨젤과 그레텔처럼 똥국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아이고 나 진짜 더러운 라디오라고요? 더러운 라디오라니.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작작 좀 하라고. 지금 승질 내신 거예요 저한테? 예? 관훈장님 지금 저한테 짜증 내신 겁니까? 작작 좀. 여러분 그 똥이란 거 무시할 수 없어요. 똥이란 게 얼마나 미스테리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 똥끈방 뭐야? 똥이 끊이자는 방송인가? 자 마지막 이야기.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부금은 또 왜 이렇게 경쾌해? 이 부금은 또 왜 이렇게 경쾌한가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의 요괴들 호러 짱짱님께서 제보해주신 일본의 요괴들 소개해주세요 라고 몇 가지 자료와 함께 보내주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찾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뭐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 모든 일본의 요괴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일본, 뭐 한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요괴들 열심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일본 요괴들 듣고 오겠습니다. 추천이 짜다. 애미야, 추천이 짜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자면서 듣느라 추천을 깜빡했어요.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애미야. 얼른 눌러라. 처음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 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일본의 요괴 이야기. 요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요괴나 귀신 이야기가 많은 일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음기도 가득한 데다 그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토속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내려왔던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산이나 나무, 바위 같은 자연물과 눈, 비와 천둥 같은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신으로 인식하고 이 모든 신들은 비옥한 토지와 많은 곡식 등으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론 홍수나 가뭄 또는 역병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신들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요괴도 굉장히 많이 파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의 요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많은 요괴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누레온나. 에도시대 호쿠리쿠 지방과 큐슈 지방의 강과 바닷가에 자주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요괴 누레온나는 300m에 달하는 뱀 모양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누레온나에게 발견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로쿠로쿠비. 로쿠로쿠비는 고무처럼 목을 길게 늘이는 요괴인데요. 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숨어들어와 잠들어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전해지죠. 또한 로쿠로쿠비는 누케쿠비라고도 불리웠는데 몸통에서 목만 따로 떨어져 나가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이 빠져나간 몸은 잠에 빠지고 머리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오랫동안 몸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몸통을 숨겨버린다면 머리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찾으러 다니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라쇼몽의 오니.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이야기. 교토 토우지 부근에 라쇼몽, 즉 나생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문 근처를 지나던 와타나베 치나라는 부사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불려 다가가자 그 여성은 순식간에 귀신으로 변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치나는 칼을 휘둘러 귀신의 팔을 자르지만 귀신은 치나의 숙모로 변신해 팔을 되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조로우 구모. 에도시대 미녀의 요괴 조로우 구모가 남자를 인적 없는 집으로 유혹하여 비파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가 미녀의 모습과 그 비파의 음에 멍하게 되어 방심하고 있는 사이 거미줄을 내서 감싸고 남자를 먹어치웁니다. 조로우 구모는 무엇보다도 거미인데요. 나이는 400세쯤 되고 요력이 있으며 인간의 여자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용모는 보는 자로 하여금 매료될 정도의 절세의 미인이라고 하죠. 일본의 요괴도감 등의 에도시대의 책에도 조로우 구모의 이름이 있고 여자로 변하여 무사에게 결혼을 재촉하거나 자식 달린 여자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텐조 사가리.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천장의 옹이 구멍에서 작은 고무덩어리 같은 것이 스르륵 내려옵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요괴 텐조 사가리로 변신합니다. 이윽고 텐조 사가리는 길고 새빨간 혀로 사람의 얼굴을 낼름낼름 핥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놀라서 눈을 뜨면 재빨리 천장 속으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텐구. 일본을 대표하는 요괴죠. 현재는 붉은 얼굴과 큰 코의 인간 같은 형상으로 굳어졌지만 중세 이전엔 까마귀 형상으로 처음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일본 서기 634년이니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요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요괴들이 대개 어떤 동물에서 연유한 것과는 달리 텐구는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우며 종교적인 색채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신통력을 지녀서 사람을 홀려 병에 들게 하거나 승려나 성인으로 변신하여 수행이 얕은 승려를 놀리기도 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병적으로 깔끔을 떤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중세 이후에는 수행이 부족하고 거만한 승려가 죽은 뒤 텐구로 부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텐구의 행동을 보면 불교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강한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승려들의 수행을 강조하려고 천태종의 승려들이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고 손과 발톱이 길며 높은 게다짝을 신고 다닌다고 하여 아무 이유 없이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텐구의 소행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구미호. 우리나라의 구미호와 같이 9개의 꼬리를 가진 요물이며 오랜 세월 도력을 닦으면 그 신통력이 꼬리에 응축되어 수명이 늘어나고 이것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구미호와는 달리 일본에선 대요괴도 아니고 신에 가까운 힘을 지닌 존재로 나옵니다. 특히 모든 일본의 요괴와 귀신들의 정점이라는 일본 3대 악귀 중의 하나인 금모옥면 구미호가이라고 합니다. 갓파. 물에 사는 요괴로서 인간에게 접골술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등에는 거북이처럼 등껍질이 있죠. 오이와 떡 그리고 씨름을 좋아하며 4세에서 5세 정도의 어린아이 크기지만 힘이 대단히 세서 강가를 지나가는 말이나 사람을 물로 끌고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갓파의 정수리엔 접시 모양의 기관에 물이 조금 차 있는데요. 이 물을 쏟아지게 하면 어린아이보다도 힘이 약해진다고 하네요. 바쿠. 깊은 밤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나타나 그 사람의 꿈을 빨아먹습니다. 이때 바쿠가 먹는 꿈은 사람이 자는 순간 꾸는 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도 이에 해당됩니다. 꿈을 빨아먹힌 사람은 기운이 없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바라지 못하여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다가 끝으로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다고 합니다. 네코마타. 나이를 많이 먹은 고양이가 변하는 요물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먹은 뒤 그 사람으로 변하여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즐긴다고 하네요. 암컷인 네코마타의 경우 남자의 꿈에 나타나 정기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와이라. 일본 괴물의 일종이며 소와 같은 몸에 사자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발에는 날카롭고 두꺼운 한 개의 갈고리 발톱이 나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의외로 바보 같은 구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꺼비가 정력을 얻어 변신한 녹색 괴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타쿠치 온나. 머리 뒤에도 입이 있는 여자 요괴입니다. 후두부의 입은 얼굴에 있는 입보다 크고 또 그만큼 밥을 많이 먹습니다. 후초로 들어온 여자가 전처의 자식을 괴롭힐 양으로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거나 하면 후에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후타쿠치 온나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 뒤의 입은 긴 머리카락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보통 여자와 다름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긴 머리카락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며 마치 손처럼 뒷머리의 입으로 음식을 나른다고 합니다. 야만바. 야만바는 노파의 형상으로 깊은 산 속에 살며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요괴입니다. 원래는 산신, 대지의 모신의 성격이었다가 사람들의 샤머니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결국 요괴로 격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던 토착 민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설에서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요괴의 이미지가 강한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해와 달 전설과도 아주 흡사한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노페라보. 우리가 잘 아는 달걀 귀신으로서 일본에선 아주 대중적인 요괴죠. 처음 기록에는 오소리가 변신한 요괴라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의 한 상인이 밤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는데 멀리 불빛이 보여 달려갔더니 국수 가게가 있어서 얼른 가게로 들어가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인 역시 눈, 코, 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강 근처에 출몰하는 것으로 보아 수달이 변신한 요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키온나. 설녀인데요. 눈 오는 밤에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을 동사시키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자신도 먹고 자기 자식에게도 먹인다는 배그의 미녀 귀신입니다. 설녀 역시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꽤 유명한 요괴죠. 하얀 기모노에 검고 긴 생머리,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요괴인데요. 지방에 따라 젊은 여자가 아닌 노파나 남성의 형상으로도 전해지며 눈사람이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설과 눈 속에서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밤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안고 있던 아기를 맡겼는데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져 그 무게에 눌려 꼼짝 못하는 사이에 눈 속에 파묻혀 죽게 된다고 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칼을 입에 물고 견디다가 설녀에게 아이를 도로 건네주면 보물까지 준다고 합니다. 눈 오는 밤에 오두막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 전기를 뺏어 먹는다고도 하고 또 정월 15일 밤엔 어디선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타나 아이들을 놀게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엔 아이들을 일찍 귀가시키고 재웠다고 하네요. 정말 풀어도 끝이 없는 일본의 요괴 이야기. 다음에 더 많은 요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요괴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생물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생물이랑 약간 비슷하죠. 일본 요괴는 유독 기괴하네요. 그냥 기분 탓인가요? 약간 좀 기괴한 면이 많죠. 네. 이름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누레온나는 비나트 여자 누레온나는 비나트 여자, 로코로코비는 늘어나는 목.
조로구모는 무당거미, 텐조사가리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천장 귀신이죠. 네코마타는 늙은 고양이, 후타쿠치온나는 뒤쪽에 입 달린 여자, 야만바는 산의 노파. 아유 감사합니다. 텐조가 제일 착하네요. 영상에서도 책에서처럼 나온 걸 보니까 어릴 때 유행했던 대백과 시리즈 중에 요괴 대백과를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지금 기억해도 그 책 안에 많은 요괴들이 소개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500원짜리 요괴 대백과.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것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빨리고 싶다고요? 네, 탱구는 최초에는 까마귀였죠. 네, 구미호는 우리랑 다르고, 네, 그 얘기는 전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의 구미호는 꼬리 하나가 9갈래로 갈린 거고, 네, 일본의 구미호는 꼬리 자체가 9개인 거고. 가파는 뭐 워낙에, 일본은 또 웃긴 게 이런 기괴한 것들도 나중에 다 캐릭터 상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전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죠. 그렇죠. 온이랑 도깨비 다른 것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고. 일본에 아예 요괴 마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센과 치히로도 그 수많은 신들이 와서 목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엔 신도 많고 요괴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또 다 또 머리 좋게도 다 캐릭터 상품해서 잘도 써먹어요 또. 맨 처음에 나온 커다란 해골 요괴는 가샤도쿠라고 하는 거대 해골 요괴입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그 배경으로 제가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배경으로 썼던 거? 우리나라 도깨비를 주제로 한 옛날 애니도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웃군방님, 예, 잘 자요. 출근 잘하시고 내일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벌이로 전락한 요괴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날뛰고 있는 멍뭉이 녀석과 자꾸만 끊겨서 나가게 되는 버퍼링 때문에 제대로 쉬지는 못했지만 요괴 이야기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허리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프리지아스님. 예, 몽달 귀신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총각 귀신. 네, 관훈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잘 자요. 케빈 인더 우즈? 그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평화님 들어가세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 끝나니까 하나둘씩 가시는구나.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딱 나중에는 오늘은 이야기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둘씩 가시면 여러분, 제가 숨겨진 보너스 트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신 분들만 보시는 이야기 이러면서 딱 공개를 팍 해야겠어. 마지막 이야기 끝났다고 그냥 호로록 가시잖아. 아, 물론 다 내일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또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죠. 농담이고요. 네, 이제 좀 이따 녹화 종료해야죠. 예, 오늘 이야기는 끝났고요. 궁금하시면 생존하십시오. 오토캐드님 이제 오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났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졸려서 가는 거죠. 알죠. 농담한 거예요. 미나미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섬님이 원하시는 닉네임이 설정이 안 돼요. 왜요? 될 텐데. 우정자 딱 3글자라. 그거를 점을 빼셔야죠. 우점 정점 자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정좌. 그냥 정자라고 하면 또 그 필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정좌. 헤이원님 7개 선물 감사합니다. 날 만난 gan칠 럭키야 고맙습니다.
우정좌. 우정좌라고 써도 되고 우정좌 써도 되고 우정좌 써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우정자 써도 되고. 그것도 괜찮다. 우정자. 우정자. 자, 오늘도 이야기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혐오스러운 내용도 좀 있었고 너무 좀 더러운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었지만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재밌는 방송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왓썹과 또 우리 베베님, 그리고 항상 또 저에게 많은 또 아이디어와 제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이고 코치 아빠 딸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클로징 멘트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렇게 팬가입을. 코치 아빠 딸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코치 아빠 딸님 팬가입 877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코치 아빠 딸님 환영합니다. 요즘 라디오 듣는 게 삶의 재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못 들으신 내용 혹시나 이따 한 1시 2시쯤 2시나 늦으면 2시 반 이때까지 살아계시면 녹방으로 바로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내일 1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다시 보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J 왓썹이었고요. 여기는 신개념 고품격. 방송했다 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